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보니까 언더스탠딩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특강 지금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달라진 중국, 달라질 맞습니다. 중국. 사실 중국 투자하면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지금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죠. 네, 핑한 굿닥터 지금 마이너스 80인가? 예,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한창 중국 펀드 엄청 열풍이었을 때 그때 너도 나도 맞아요. 중국 펀드 가입해서 손실나서 회복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중국 시장 너무 신기해요. 팍 올랐다가 중국 투자는 안 해보셨죠? 예, 저는 중국 투자는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근데 ETF 안에 해외 ETF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직접적으로는 네, 직접 한번 재미 해봐야지. 있으세요? 재미는 있죠. 어떤 면에서? 아니 일단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 돈이 80%가 사라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재미. 네. 와, 이런 걸 재미로 승화하시다니. 네, 역시 재미가 또 느껴져야 쏠쏠하시죠. 투자할 맛 나죠. 요즘 가장 재밌으실 것 같은 정프로님. 정말 이런 재미는 어디서도 느껴볼 수가 없고요. 자, 얼마나 오늘은 오늘 재미 없으셨겠네요. 오늘 시장 올랐는데. 오늘 좀 올랐죠.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재미없으셨다는 우리 정프로님. 오늘 좀 약하게 올랐군요, 그죠? 한 8%씩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수가. 네. 그럼 고마운데 이거라도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 네. 뭐 아까 중국 투자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중국 투자가 개인적으로는 좀 예전에 초창기에 후강통 할 때는 좀 많이 해봤었는데 최근에 좀 잘 안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상한가가 30%인데 중국 10%거든요. 왠지 상을 쳐도 좀 뭔가 답답해요. 막 그런 느낌 좀 살짝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좀 공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딱 나오는 게 없고 나중에 뒤통수 좀 맞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살짝 있고 그다음에 한번 거래 정지가 되면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고 막 이런 부분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을 좀 잘 선별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좀 펀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긴 한데 좀 많이 요새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핑한국 닥터? 네. 예, 어떻습니까? 핑한 굿닥터가 어떻다니요? 이분이 이제 선택하신. 제 주식을 지금 박진희 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 선택 잘하셔야 한다고. 중국 쪽까지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중국 쪽 옛날에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좀 2차 전지 회사들 좀 비아디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1위 실업 같은 거 뭐 비아디가 한 300배 올랐죠, 거기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1위 실업도 예전에 이제 우유 뭐 유제품 이런 거 관련된 거에서 되게 많이 오르고 뭐 그 당시에는 상해 가화연합 뭐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 좀 손을 끊었어요. 지금. 이거 뭐 정말 뭐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간 핑한 굿닥터 처음 살 때도 정말 논리는 참 좋았거든요. 봐봐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환자들의 예민한 의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느냐. 중국이니까 우리도 못 하잖아요. 미국도 아마 힘들 거고 소송 엄청 걸리고. 근데 중국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으신가요? 그런 데이터에 또 원격으로 가능한 게 뭐 어느 나라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오로지 중국이다. 그 최선봉에 서 있던 핑한 굿닥터.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나요? 사실 저도 그 중국 관련한 투자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중국은 무슨 앱 같은 걸로 들어가가지고 의사 선택하고 뭐 바로 이제 세팅으로 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투자 실적으로 하나요? 투자 실적으로 하지 않죠. 예, 우리는 돈을 벌고는 있죠. 핑한 굿닥터. 핑한 굿닥터가요? 지금 회사 약간 정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정리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보면 거기는 그냥 뭔가 이렇게 정리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종목도 수집하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 좋아지면은 관련 이야기 한번 좀 깊게 나눠볼 시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부장님 시장 오늘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눈물이 핑한 굿닥터래요. 핑한 굿닥터구나. 네, 잘못 샀네. 자, 그래서요? 시원해야 되는데. 진정해. 진정하고. 우리 시장. 오늘 시장 뭐 나름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들, 납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쇼크오버가 많이 있었다. 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직원들은 왜 내 건 안 오르지? 지수가 분명히 올랐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직원들도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던 게임주,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 좀 급등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화학주들이 조금 야금야금 조용조용 좀 올라오는 느낌 있고 조선주는 좀 반대로 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있었던 부분이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막 떨어지는 쪽들은 약간 네옴시티 일부 관련주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선주 좀 천연가스 가격 좀 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줬고 나머지들은 뭐 대부분 순조롭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좀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은 좀 강한 반등이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들게 했었던 플랫폼 섹터 이런 섹터주들이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뭐 앞에 카카오자 붙어 있는 네, 플랫폼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오늘 게임주 특히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쪽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는 올랐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배제되는 느낌이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뭐랄까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좀 확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이쪽은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멘트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도움이 되고 뭐 위메이드의 뭐 위믹스 3.0 뭐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상승했다가 쭉 빠졌다가 오후에 팍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오후에 좀 매수로 확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이? 네, 그 핵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이 좀 강하게 돌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최근에 시장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그 주요 영국? 원리들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총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 그러니까 감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좀 얘기하고 좀 사과의 발언 같은 느낌, 책임에 대한 느낌, 뭐 이런 부분들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특히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국채, 영국의 국채죠. 그 부분을 이제 10월 6일부터 매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한 8,380억 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파운드 정도. 근데 요거를 갖다가 좀 약간 지연시킨 미루는 왜냐면 영국의 채권 시장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정이 될 때까지 조금 미루지 않겠냐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 파운드화가 강화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시장이 치솟았거든요. 오늘 환율도 상당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한 1,420원대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영국 이슈로 인해서 파운드화 달러화의 변동성이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변동성이 좀 원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특히 거기에다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11월 달 이전까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고 저는 장중에 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든이 좀 중재를 나서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좀 잘 가능성, 뭐 비공식적으로 뭐 휴전 관련되어 있는 뭐 설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확인해 본 바는 아닌데요. 뭐 오늘 좀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각종 설이라는 설은 좀 다 나오면서 뭐 좀 시장의 호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글로벌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이 그 처음에 감사에 발표했던 내용이 450억 파운드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은 320억 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120억 파운드가 남긴 한 거죠. 상당수는 이제 다시 철회가 됐지만 네. 대부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하고 재무장관이 이제 떠났고. 네. 네, 지금 총리가 지금 약간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좀 총리가. 오늘 뭐 사과도 하고 뭐 네. 책임에 관한 발언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 글로벌은 다 지금 정치 리스크, 정치인 리스크, 뭐 정책 우리나라도 리스크 그렇죠,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자기 네. 정권 지키려고 그러는 그래서 거죠. 지금 바이든은 이제 11월 8일 네. 그 중간 선거까지 정말 계속 밀 거거든요. 뭘 밀까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이제 미는데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봤는데 과거 미국의 중간 선거가 20번
있었는데 네. 20번 모두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수가 올랐다라는 이게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좀 근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나오는 뉘앙스로는 일단은 좀 공화당 쪽이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만약에 다수당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바이든의 지금 IRA법이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뭐 중국 계속 압박하는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바이든이 지금 선거에 이기려고 정말 계속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약간 화석연료 이런 쪽들을 선호하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딩하고 있는 섹터가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다시 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메가테크 기업들 뭐 세금 이런 부분들로 계속 압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또 시장에서는 압박감과 또 반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 8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좀 시장 좀 잘 바란스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조금 수렁에서 건져 놓고 나니까 이제 또 낙폭과대 다른 종목들이 쭉 올라와 주면서 기존의 리딩 섹터였던 2차 전지들과 함께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좀 돌고 돌면서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11월 8일 또 그 전에 또 연준회의 있잖아요. 3일날 그거 그다음에 또 요번 주 금요일 미국 오션 만기 여기까지가 조금 핵심이고요. 그 사이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미국도 은행주들 실적 때문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고 오늘 게임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 이쪽 상승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섹터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셨던 섹터는 어디 섹터입니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주의 깊게 봤다라고 하면 섹터로 따지면은 주의 깊게 봤다가 아니라 아 정말 죽다가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이 정말 게임 섹터. 게임. 네 정말 게임주 왜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 좀 기대감이 좀 있어서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좀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었던 순간.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뭐 카카오 사태 나면서 또 플랫폼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게임 중 얼마나 빠졌었죠? 많이 빠졌는데요. 한번 표 한번 보시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최근 1개월간 한 달 동안 한 달이 저 정도죠. 네 맞아요. 1년 잡으면 더 심하죠. 맞아요. 컴투스 어제까지. 홀딩스,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그러니까 평균 한 22%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저거는 너무 세발의 피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위를 좀 길게 기간을 가져가면 거의 반토막, 세토막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단계만 해도 였고요. 뭐 최근에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것들이 뭐 크래프톤하고 이제 펄어비스 뭐 이쪽이 좀 많이 빠졌고. 제가 게임주도 또 투자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몇 종목 할 거지 게임 제가 딱 2개 들고 가거든요. 펄어비스. 맞춰보세요. 위메이드. 요 표 보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표에 있나요? 표에 딱 있잖아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는 사실 뭐 전 홀딩스니까 빼고. 컴투스. 1, 2위. 넷마블하고 펄어비스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이요. 야, 그렇구나. 여기서도 또 상위권이시네요. 귀신 같습니다. 귀신 같아요. 네, 넷마블과 펄어비스 두 종목.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들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아니 너무 많이 지금 빠졌잖아요. 일단 뭐 그동안 플랫폼 관련주들, 뭐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워낙 고퍼를 받던 기업들이었었는데 최근에 빠진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당장 실적을 강하게 견인해줄 만한 신작 게임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모바일에 좀 집중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콘솔 게임 중에서 보면 이제 피해 거짓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좀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혼자 좀 나홀로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아까 펄어비스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말에 나올 것 같았던
붉은 사막이 내년 연말로 2월 되면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계속 나쁘게 쓰고 있잖아요. 1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타사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참고해보면 그 레포트의 기반은 이런 거죠. 사실 게임이라는 게 그동안 모바일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약간 PC 콘솔 게임 쪽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리플 A형 게임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게임들을 누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누가 더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능력이 있는 데가 이제 펄어비스다. 그리고 또 그래요? 크래프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추천 나온 레포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펄어비스 되게 힘들고 크래프톤 되게 힘들지만 결국은 신작 대작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작 게임이 나오기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프로님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도 좀 많이 네. 이탈하고 개발도 좀 늦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작이 자꾸 지연됐거든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뭐 게임 업체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하게 급락을 했고 그 안에서 지금 뭐 오늘이나든지 최근의 흐름에서는 쇼커버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급등을 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좀 절대적으로 저가권에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또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개인적으로 좀 기회는 다시 좀 온다라고 좀 보지 않을까. 특히 그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있던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온 하트가 시총이 상당히 큰 건데 또 지연은 됐잖아요. 내년 3월에 또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뒤로는 밀어놔서 그냥 한숨 돌린 정도이긴 한데요. 일단 뭐 게임 섹터가 워낙 코로나 시대 때 좀 많이 올라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거의 원위치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격 메리트는 조금 있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진짜 약간 헛웃음만 나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넷마블 펄어비스만 제가 주가 차트를 봤는데 아니 어디세요? 어디에 계세요? 몇 층에 계시는 거예요? 고층에 계시죠? 넷마블하고 펄어비스 고층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뷰가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산 종목이 제가 싸게 사면 저는 제 종목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치를 그럼요. 밸류를 제가 높게 주겠다. 아마 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아마 넷마블이 한 12, 3 정도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11. 그렇지. 펄어비스가 11. 펄어비스는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 당시에는 좀 저점이었었는데. 네, 맞아요. 작년 그 11월인가 그쯤에 네. 10 몇만 원에서 하여튼 떨어지길래 네. 펄어비스가 이럴 친구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죠. 도깨비가 그때 막 나왔거든요. 도깨비 그 보셨는지 영상 모르겠습니다만 와 화려합니다. 그때까지의 어떤 메타버스의 그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무슨 저 로블록스 이런 건 진짜 완전 게임도 안 되네. 8비트짜리 컴퓨터 그런 그래픽이라면 펄어비스의 도깨비는 정말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쫙 가는데 와,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펄어비스가 이거 출시한다 기대감 좋다 가자 해서 이제 쭉 들어갔는데 지금 4만 원대 둘 다 안 차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한 11월에서 1, 2월 게임주 뭐 성수기다. 다음 달에 뭐 지스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근데 뭔가 신작 모멘텀이나 뭐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발자들도 많이 이탈되고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급등은 로블록스 빨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빠른 회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뭐 일단은 쇼커버가 핵심인 것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쇼커버가 강하게 돌아서 사실 최근에 신라젠도 상장 재개월이 되고 나서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것도 공매도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6%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매도 쇼커버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펄어비스도 공매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쇼커버가 진입하게 또 추가적으로 진입하면 주가의 변동성도 강해질 수 있는데 게임주라든지 플랫폼 섹터에 있는 종목들, 바이오 섹터 뭐 이런 쪽들 좀 뭐랄까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게임주들한테 또 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뭐 좀 좋아지는 뉘앙스의 뉴스나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난다라면은 쇼커버도 어느 순간 또 계속 들어오면서 좋은 결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만회되는 시간이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엔 그 퍼가 현재 NA로 나오는군요. 산정하지 않겠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보는 데서는 16배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 16배? 예. 이거 또. 근데 이게 이제 뭐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업종 아니야? 동일업종? 예. 넷마블은 지금 추정이 한 33배고 뭐. 지금 업종퍼는 6배 나오고. 네 맞아요. 예, 지금 준영이 33배. 예. 와 그래요? 네, 12개월 퍼는 33배 나오고. 역시 나는 또 네이버만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이게 퍼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주가가 저기 아래 있어가지고. 네, 저 아주 고점에 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네, 많이 위로가 좀 되고요. 게임 말고 다른 섹터. 섹터는 뭐 좀 오늘 보셨어요? 또 화끈하게 움직였던 게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 네 정말 네 장중에 좀 호재성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시면 ISC라고 반도체 업체인데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상당히 높아서 주가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락하기 시작해서 오늘도 급락했거든요. 네. 뭐 이유인 즉슨 4분기가 이제 별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ISC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도 실적 발표했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빠졌거든요. 역시 이쪽도 4분기에 대한 약간 전망 이런 부분들의 좀 불편함 이런 부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컨센서스는 비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컨센서스를 비트했는데 지금 오늘 오른 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리튬 가격 계속 오르는 상황 보시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이제 페페떨이라든지 리튬 관련 업체들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드 쪽이랑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양극재 이제 추진한다. 뭐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SK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SK온이랑 이제 포드랑 뭐 합작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에코프로 BM이 이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 BM이 그렇다고 해서 뭐 떨려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IRA법의 핵심이 뭐예요? 미국에서 부품 써야 되고 미국과 뭐 FTA 맺은 국가들한테서 나오는 광물을 40% 이상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은 대부분의 광물 소재를 중국에서 많이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아시다시피 해외 광산을 많이 개발하고 자체 이게 수직 계열화를 시켜가지고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코발트, 석탄,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극재는 돈 계속 투입돼야 되거든요. 증설해야 되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에코프로 BM 매각설도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LNF도 지난번에 보시면 미국 또 이제 못 들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결국은 독자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들고 뭔가 합작을 하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뒷배가 워낙 든든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재를 계속 직접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 돼서 포드도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요청을 한 상태인 거고 또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과도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계속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GM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미국의 양대 산맥 자동차의 양대 산맥인 GM이랑 포드 여기를 틀켜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이쪽은 그동안 좀 고밸류가 문제였다라는데 이번 계약건을 해서 한 번 더 밸류를 더 업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뭐 원탁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쪽도 양극재이긴 한데 오늘 오른 거는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뭐 바이오 쪽에서 임상 3상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이? 네네네. LG화학은 예전에 LG생명공학을 합병했잖아요. 흡사병.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임상 3상한 부분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줬고요. 아까 6% 넘게 올랐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화학 섹터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도 양극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유미코아를 뭐 유럽 최대 유미코아 양극재 회사를 뭐 인수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뭐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최근에 롯데케미칼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인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화학회사들 그다음에 뭔가
소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전부 2차 전지 소재 같은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결국은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은 대부분이 뭐 수소면 수소, 2차 전지 소재면 소재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고 이쪽들이 사실은 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나중에 침투율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같은 거 사실 요새 리튬 관련주들 다 너도 나도 리튬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전해액이나 뭐 전해질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엔캠도 막 그런 거 한다고 하면서 막 급등하고 최근에 그 외 다른 기업들도 뭐든지 다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회사지만 원익 P&E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뭐죠 성일 하이텍이랑 뭐 2차 전지 뭐 한다고 그러면서 급등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었고 이렇다시피 또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것도 2차 전지 보호 관련된 소재 뭐 한다 그러면서 급등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든지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다가 발을 얹어야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우려되기도 해요. 중견 뭐 중형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나중에 좀 선별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강하게 주가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소재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양극재는 특히.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업체랑 뭐 MOU하고 이런 거 하시고 하듯이 그래서 폐배터리하고 양극재 이거가 대부분의 배터리의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앞으로의 좀 확장적인 부분들 계속 고려하면서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포트폴리오에 없으십니까? 소재. 네. 소재는 예전에 그 나노 신소재라고 니나노라고 제가 불렀던 그 친구가 있었고요. 네. 저에게 정말 아주 소중한 이익을 안겨준 친구입니다. 나노 신소재요? 좋죠. 파셨어요 이 종목? 팔았죠. 파셨어요? 이 탄식은 뭐죠? 왜? 보세요. 저 얼마에 지금? 지금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가격 얘기해봐요. 84,000원대. 예. 근데 제가 진짜 저거 딱 판 날, 와 그날 한 9만 원인가? 그날 아침에 바로 쫙 가더라고요. 최근에 파셨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한 두어 달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예, 10만 원 찍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잘 파셨네요. 물론 제가 산 게 물론 7만 한 몇천 원 정도에 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익을 추구했다, 이익을 확정했다. 이건 굉장히 큰 소식이죠. 예, 네. 저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되나?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제가 이게 좀 여력이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투자를 좀 원화책으로 더 하셔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안 좋았던 섹터가 조선주가 좀 안 좋았고요. 네, 오늘 조선주만 조금 눈에 띄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선주들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 오를 때마다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차피 유럽은 뭐 러시아 쪽에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실어나려거나 뭐 다른 데서 실어나려야 되니까 LNG 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조선주들을 이끌었었는데 최근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후판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강제 가격 인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도 이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뭐 지금 수준이라면 뭐 연 단위로 한 3천억 이상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이 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11월 이전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완화될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일단 조선주가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흐름은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고공행진하기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에 대한 그런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래도 조선주가 실적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뉘앙스가 좀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래도 조선주를 하신다라면은 뭐 현대 미포조선이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이 계속 또 좋았다. 오늘 빠진 쪽이 네옴시티 관련주 그거는 뭐 아실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강하게 오른 게 건설주예요. 어제는 빠지더니 오늘 네. 올랐나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들이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빠질 때는 같이 빠져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GS건설 같은 식으로 해서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 대비해서 많이 빠진 섹터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그렇게 큰 부담 없고 최근에 뭐 GS건설도 어느 정도 실적을 컨센서스 맞추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건설과 뭐 전력선, 건설 기계 섹터 이런 쪽들은 굳이 네옴시티가 아니어도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쇼커버 들어오면서 오늘 변동성이 컸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주가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조금 한번 봐주시는 게 그런 인프라 투자, 뭐 그런 재건, 그다음에 네온시티, 뭐 사실 뭐 빈살만 안 왔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이라크 갔을 때 뭐 이라크 최대의 뭐 도시 건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돈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부분. 네. 과거의 교훈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여러 가지 상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하게 좀 급등한 모양인데요. 사실 뭐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아요. 최근에 저도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PF 투자 이런 부분들을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그런 상품이 나와도 아무도 가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부동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들도 힘들어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건설과 관련돼서 이제 뭐 어디 투자하는 부분들도 다 지금 거의 올스톱 상태.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네, 거의 맞습니다. 지금 거의 올스톱인 시장 네. 분위기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강원도 쪽에서 레고랜드 관련된 그 부분이 조금 그것도 예, 좀 타격이 컸고요. 예,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중소 증권사들 같은 경우 뭐 매입 약정 이렇게 해가지고서 팔았던 상품들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힘든 거는 주식시장이 안 돌아가서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채권 갖고 있는 거 손실이 지금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해서 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신다라면 하여튼 증권주도 좀 당분간은 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네. 있겠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쇼커버 느낌 건설도 오늘은 일단 그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정도 한번 섹터 보고 끝낼까요? 네, 그러죠. 바이오 중요하니까요. 오늘 개인 바이오도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하시니까. 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LG화학도 개별 이슈가 있었고 사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뭐 실적 시즌에 실적을 좀 기대할 수도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바이오 주식도 뭐 게임이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높은 구간에서는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한 60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금 조달하고 이러면서 네. 임상 비용을 잘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11월에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회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기관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섹터주들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삼바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글로벌로 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삼성바이오 공장이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레포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좀 호재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급등이 나오는데 역시 이쪽도 일정 부분 쇼커버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서 바이오는 솔직히 조금 선별 투자가 필요하고요. 뭐 최근에 신라젠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앞으로 티슈진 이슈도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거래 정지됐던 종목들이 계속 좀 풀리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시장에서의 뭐 눈길이 갈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쪽이 뭐 완벽하게 시장에서 선호되는 섹터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올랐던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에 좀 상위권의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랑 좀 연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좀 종목별 변동성, 종목별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좀 바이오 섹터 쪽에는 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좀 본 뭐 뭐죠?
앱클론? 네, 이런 종목도 호재 나오면서 급등 한번 했었고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중항체 이런 신약 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뭐 레고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시장에서 좀 기대한 바가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철저하게 선별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에 대한 확실한 투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경우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제대로 돈이 있는지 제대로 임상을 들어갈 수 있는지 뭔가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일찍 좀 얘기해 주시기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나 사기 전에. 모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나한테 해준 사람 없었어요. 김 프로님이 안 해주신다고요? 바이오 실적으로 들어가나요? 바이오는 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꿈을 맞죠. 먹고 사는 기업은 맞지만 네. 그래도 근데 꿈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게 금리가 낮을 때는 더 오히려 그런 버블링을 만들어내면서 더 꿈이 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항상 나한테 바로바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제 손님도 그러는 거예요. 배당주의 계절이 왔는데 배당주 뭐 사야 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은행 금리가 배당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굳이 배당주 찾지 말아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좀 먹으려고 갔다가 주식 잘못 사면 배당보다 더 많이 손실 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다시피 올해는 배당주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많이 빠진 주식 쇼커버를 노리는 뭐 투자 전략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바닥이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닌데요. 바닥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예전부터 이게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바닥에 대한 징후, 고점에 대한 징후는 딱 하나예요. 뭐야? 변동성이 심해져요. 지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팔려고 하는 쪽과 안 좋게 봐서 팔려고 하는 쪽과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거기서 방향성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도 더 좋게 보는 세력과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수도 변동성 엄청 심하잖아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다시피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닥 이제 제 산 주식들이 이제 바닥 근처에 이제 왔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70% 빠졌어요. 네. 그때 이 주식을 사러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죠. 내 떨어진 주식을 사줘서 너무 고마운데 네. 한편으로는 너무 얄미워요. 나는 이거 10만 원에 샀는데 3만 원에 산다고? 밸류를 이거밖에 안 줘? 와 이게 너무 그쵸. 이럴 때 이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좌 하나 더 만드세요. 응? 계좌를 하나 더 만드세요.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3만 원에 들어가라고요? 그거 보면서 기분 좋으시고. 아니 뭐 계좌는 그렇게 해서 지금 4개째 만들었는데 이제 남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열심히 방송 하나 더 하시죠. 네, 이래야죠. 요즘에는 가장 유행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는 원화 채굴이라고 합니다. 노동으로 인한 원화 투자. 그보다 더 좋은 투자가 이제 나에 대한 투자죠. 우리 3프로TV 멤버십에 또 가입하시면 나에 대한 투자를 또 아주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깨알 홍보하면서 네.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